15분이네요. 이제 마지막 시간 1시간 힘내시고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예, 화상 들어오신 분들은 화상 켜주시면 고맙겠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4학년 초라서 이게 발등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감이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매년 금호공대 가지만 하반기 9월 달에 그때부터 쓰면 자소서를 못 써서 스펙이 안 돼서 자격증이 없어서 어학장이 없어서 뭐 지원을 못 해가지고 이제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3시간 오늘 교육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감을 잡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 더군다나 이제 취업난이 더 어렵고 하니까 이게 아까 인적성 시험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점수가 낮은 것보다도 경쟁자가 많으니까 커트라인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적성검사가 한 75점대 이상이 돼야 안정권에 들어가요. 75 적성검사. 근데 여러분들 시험 봐가지고 적성검사가 60점 이하로 내려온다. 적성검사는요, 모의 테스트를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적성검사 모의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근데 그 적성검사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60점 이하가 여러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한 8, 90%가 제 말이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는 공부를 안 해도 기본적인 머리가 있으면 70점 이상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금호공대 가면 취업 동아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취업 동아리에서 가장 이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적성검사 시험 보는 거, 모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대기업을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공기업과 대기업을 갈 사람들은 적성검사를 합격을 해야 된다. 자, 인성검사나 면접은 우리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좀만 준비하면. 근데 적성검사는 공부해도 팍 늘어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해커스잡이라든지 그 적성검사 모의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유료가 인성검사 적성검사 한번 치르는데 15,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해요. 한번 치르면 본인이 수리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언어 이해, 어디가 점수가 낮은지, 지금 요 모 집단의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서 68점인데 나는 몇 점인지 이게 다 나와요. 또 인성검사도 해보면 내가 어디가 점수가, 인성검사가 낮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인성검사는 솔직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만약에 100점 만점에 인성검사가 60점 이하 나온다? 불합격됩니다, 여러분. 불합격돼요. 그래서 인성검사는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겠어. 근데 인성검사도 저한테 1시간만 코칭 받으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인성검사. 저한테 1시간만 코칭 받으면 요령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허구 반응 70%가 이하가 돼야 되고, 허구 반응, 거짓 반응 70% 이하가 돼야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70%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인성검사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을 거야. 이걸 모르니까 가서 그냥 솔직하게 평가했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야, 자기를. 그러면 그 회사 인재상이 안 맞으니까 서류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왜 떨어졌나 모르지. 왜 떨어졌나 몰라. 인성검사에서 떨어졌는지 적성검사에서 떨어졌는지.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성격이 부정적인 사람은 인성검사에서 불합격돼요. 근데 적성검사는 학점이 높은 사람이 적성검사도 평균적으로 점수가 높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적성검사 점수가 높아. 왜? 기본 머리가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지금 고등학교 요번에 수능시험 치른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기업체 면접시험 봐도 그 적성검사 봐도 70, 80점 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기본적인 머리가 있으면 합격이 된다. 그래서 먼저 그런 걸 테스트를 해서, 저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라도 거기서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경력이 있으면 취업될 확률이 높아지니,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이 돼야 경력사원이 돼요.
그럼 2년 이상이 경력상이 되면 대기업 갈 때, 대기업 지원할 때 적성검사 시험을 안 봐요. 경력상은 적성검사 시험을 안 봐. 그러니 합격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들어가서 자격증 없는 거 따고 어학 점수 좀 올리고, 그 다음에 그 품질 검사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직무가 R&D냐 아니면 생산관리냐 생산기술이냐 품질관리냐 그쪽에 직무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자기소개에서 경험 위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 볼 때 공백 기간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격증이 없다고, 자소서가 없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 자격증 딸 때까지. 그리고 공백 기간 생기는 거지. 그리고 대기업 간다고, 공기업 간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백수로 있는 거야. 백수로 있으니까 집안에 눈치 보이고, 공백 기간 생기니까 나중에 공백 기간에 뭐 했냐 물어볼 거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9월 달부터 지금 들어갈까 하고, 이번에 8월 달, 9월 달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3월 달, 4월 달부터 공채가 뜨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는 요즘에 이제 공채도 하지만 지금 LG나 다른 대기업에서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을 이제 더 많이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사전서 자소 써가지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다 넣어놓으라 이거야. 넣어놓으라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시간인데 이해됐으면 딸랑딸랑 좀 해봐. 이렇게 손으로. 어? 딸랑딸랑. 그렇지. 이게 살아있구나. 그래 뭐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화면도 끄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제 얼굴을 이전에 본 사람 있나요? 공대에서 제가 자주 갔기 때문에 본 사람 있을 건데, 취업본부에 컨설팅 온 사람이나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네. 금호공대 1기생을 만났는데, 80학번 1기생을 만났는데, 이지원 씨 어때 소감이? 어떤 것 같아? 마이크가 안 된다고? 제 것이 안 되는 겁니까? 지원 씨가 마이크가 안 되는 거요? 오케이. 최주희 씨는? 금호공대 1기 선배 만났는데 소감이 어때? 유익한 것 같아요. 유익한 것 같아. 이주영 씨는? 이주영 씨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말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뵙게 돼서 되게 신기합니다. 신기하다. 민준 학생.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어? 듬직합니다. 나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근데 이 3시간 안에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이라도 잡으래. 감이라도. 그리고 감 잡고 나중에 취업본부에 와서 공교청 선생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응?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자소 첨삭도 해주고 인성검사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이든 그다음 면접 보는 요령이든, 그 면접 보는 거는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다 무상이야. 무상이니까 합격될 확률이 높다 이거. 왜? 제가 면접관을 직접 나가고 있으니까. 응? 김영학 씨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김영학 교수가 금호공대에 있는데 저 컴퓨터공학과에 있어요 못 없어요? 봤습니다. 김영학 못 교수가 봤습니다. 못 봤어요? 다른 예. 학생도 김영학 교수가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거 모르십니까? 몰라요? 예, 몰랐습니다. 김영학 교수라고 있어. 거기도 80학번이야. 김영학 교수. 나는 김영학 교수가 들어온 줄 알았어. 오늘 이름이 뜨걸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강의를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했어요, 제가. 잠깐만. 지금 이 장표 보입니까? 자소서 첨삭한 거?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입사 지원 동기인데요. 입사 지원 동기는 면접 볼 때 거의 80% 이상 나오는 거고, 자소서에도 입사 지원 동기가 또 많이 나오는데, 가장 쓰기 어려운 게 입사 지원 동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회사 가려고 내가 기다렸던 게 거의 없거든. 하다 보니까 이 회사께 지원했지. 앞에 거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라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했는데 그래도 입사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입사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내가 이런 경험, 역량, 특기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오게 되면 이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쪽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초기 좋은 장점이에요. 저 지원 동기야. 아니면 교수하고 기업체 산학 프로젝트를 직접 참여한 기회가 있다. 뭐 SK 하이닉스, SK 실트론에 교수하고 직접 그 업체가 한 프로젝트를 한 게 있어. 그 친구가 합격됐어. 제가 코칭했는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 인턴이나 실습을 갔다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인턴 가는 실습을 간 회사에 만약에 나중에 거기 지원했다. 그거 왜 지원했냐? 그때 인턴과 실습 오면서 이 회사를 미리 알고 있었고 여기 와서 내가 이런 걸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꿈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지. 너는 지인의 추천, 교수나 가족, 친척, 선배가 추천해줘서 이거 왔다. 정할 게 없으면 이거라도 써놔야 돼. 근데 공기업에서는 이건 못 씁니다. 공기업에서는 지인의 추천 이게 안 돼. 사기업만 해당이 되고 채용 설명회 또는 기업체 방문 시 어떤 부분에 인상을 받았다라든지 지원회사가 주관하는 공모 경진대회에 참석을 했다. 삼성에서 어플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삼성 SDS에서. 그럼 그런 경진대회에 나가서 했다든지 응? 어디 의료기기 사업부에 거기서 무슨 뭐 논문 무슨 발표에 대해 무슨 거기에 하는 뭐 채용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한번 그때부터 인연을 가졌었다. 그래서 했다. 그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 홍보된 뉴스를 보고 앞으로 이런 걸 투자를 하고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회사가 상당히 향후에 저도 어떤 전문가가 되는데 저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했습니다 하든지 이렇게 정할 게 없으면 마지막 이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원 동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면접에서도 많이 질문이 나오고 면접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자기소개서 질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 뭐 보면 뭐 도전 이렇게 반복되나 들어오면 이거 대본에 문제가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지원을 왜 지원했냐니까 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회사가 이런 거 하고 있고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뭐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카피하면 안 되지. 이거는 회사 거고 내 것이 아니잖아. 네가 우리 회사 왜 오려고 하냐는데 회사가 뭐 응? GS 칼텍스가 뭐 LG 화학이 뭐 무슨 GE가 어떤 의료기기 사업부면서 어떤 뭐 세계 매출액 매디고 인재상이 뭐고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왔습니다. 뭐 교육을 잘 시켜서 시스템이 잘 돼. 그거는 회사 거고 회사에서 알게 그건 회사 거고 왜 회사만 얘기하냐? 네가 갖고 있는 역량이 뭐가 있고 우리 회사하고 어떤 인연과 경험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써라야지. 네가 오면 우리 회사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써야 된다 이거야.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게 한국전력인데 전남대학교 여학생이에요. 제가 이 코칭했는데 이 친구가 합격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는 너는 99.9% 합격할 수 있다. 딱 얘기를 했어. 그렇죠. 합격했어. 지금 다니고 있는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합격했는데 여기 지원 동기가 뭐냐? 한국전력 중심에 접하다. 한국전력산업에 1학년 때 한국전력 거래소를 견학했었고 그때 중앙관제센터를 대형 모니터를 볼 수가 있었고 잡코리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해외 탐방 프로그램의 글로벌 프론티에 도전해서 제가 대한민국 차세대 전력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기에 당첨이 됐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부가 슈퍼그리드에 관련 정보를 접하고 이때 송배정관 관련 해외 사업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 지원했다. 여기에 추상적인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전기과 출신인데 이 친구가 한국전력 가겠다. 한국전력하고 전기과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경험을 했고 여기 와서 이미 그런 경험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건 100% 누구도 다 좋아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럼 입사 후 목표가 뭐냐? 그래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 뭐가 있냐? 저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땄어. 그 다음에 2개월간 한국전력공사 체험형 인턴을 하면서 이때 전력교통에 대해서 알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거래소 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전력인 양성반에서 8가지 교육을 수료하였다. 그랬으니 앞으로 입사해서도 송배정 관련 직무를 조기 적응하고
안전 전력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잘 썼습니까? 이런 내용. 정말 잘 쓴 거예요. 면접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합격이 돼.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도 구체적으로 사례 위주로 지원 직무와 연관되게끔 쓰면 면접 볼 때도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자소서에 추상적으로 쓰고 두리뭉실하고 동문서답 쓰면 면접 볼 때도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불합격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미래 비전 포부 꿈에 대해서는 얘기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잘 못 쓰는 데가 또 여기라. 미래 포부에도 쓰라고 하니까 또 추상적으로 다 쓰는 거야. 뭐 들어와서 뭐 열심히 일하겠다든지. 자, 여기 보세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인데 이게 비구체적이에요. 꿈은 명확해야 되거든. 꿈은 비지불하게, 비전을 조감도처럼 보면, 조감도가 보면 어떻게 생긴 건물이 어느 위치에 언제까지, 모델 하우스에 가면 내가 3년 후에 40평짜리, 35평짜리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눈에 다 보이잖아. 이게 비전이야, 비전. 그럼 비전을 쓰려고 하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조직의 어떤 부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써야 꿈이다 이거요. 하나만 예를 들면 모바일 폰에 디지털 명함 관련 시스템을 무엇을 입사 후 5년 내에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을 해서 회사 지적재산권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 구체적이잖아. 기한이 들어가 있고 무엇이 들어가 있고 방법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써야 미래 포부 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 계획서처럼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써요. 보세요. 여기 보면 3년간은 직무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깨우치겠다. 자,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게 이 다양한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깨우치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국어 공부를 병행하겠대. 외국어 공부는 외국어 뭘 하는 거야? 이것도 인사 담당자 면접관에서 외국어 뭘 하겠냐? 중국어 하겠다는 거야? 일본어 하겠다는 거야? 영어 하겠다는 거야? 해외 근무하겠대. 해외가 어디에 해외? 중국이야, 폴란드야, 미국이야, 동남아야, 어디야, 북한이야. 전공 역량을 키우겠대. 전공 역량? 뭐? 무슨 역량? 뭐? 기사 자격증 따겠대. 무슨 기사 자격증? 화학 분석 기사 자격증인지 컴퓨터 자격증인지 없잖아요. 변화를 추구하는 엔지니어겠대. 무슨 엔지니어가 되는 건데 생산 엔지니어, 구매 엔지니어, R&D 엔지니어. 10년에는 부서장이 되겠대. 무슨 부서장? 영업부서장, 구매부서장, 품질부서장, 생산기술부장. 여기 지금 보면 다 쓰게 썼는데 무슨 전문가 되겠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을 지금 쓰게 썼는데 뭘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찝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다. 추상적인. 면접 볼 때도 이렇게 하면 불합격. 자소서도 불합격. 자, 그래서 하나 사례를 들어주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글로벌 기업 LG 화학에 입사해서 품질부터 스마트하게 해서 고객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5년 후에 입사 5년 내에 식스마 지금 이 친구가 지비 자격증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벨트 자격증 취득하고 품질 관련 세미나 적극 참여하겠고 10년 내에는 MBB 마스터 블랙벨트를 따고 IS 9000 인증 심사 자격을 따서 자산의 생산 및 품질 문제를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이 직원이 갖춰야 될 영어와 중국어 능력을 IH 수준까지 향상을 시키고 중국에 나가서 제조나 품질 팀장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품질 전문가가 되겠다 이야. 여기에 추상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구체적이잖아. 언제까지 무엇을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어떤 부분에 기여하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인데 마지막 지금 공유를 면접에 관련된 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 마지막이니까 면접이 어디 갔냐? 이거지. 면접 팍팍 넘어갈 테니까 잘 보세요. 중간에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없으면 계속 진행합니다. 자, 면접.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1, 2차 신체 검사 아까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면접 1차하고 2차가 다른 게 뭐냐? 실무자, 팀장급이 직무 관련, 품질이면 품질 쪽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통계 능력이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는지, 이런 이전에 경험이 있는지, 이거를 팀장급이 1차 면접하고 여기 합격이 되면 임원이 그 회사 핵심 가치 중심으로 인성이나 태도 위주, 지원 동기, 소통과 해변 윤리, 도덕성, 미래 포부 이런 거 인성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신체 검사에서 고혈압, 가형, 간염, 세격, 생명 제가 안 된다고 했죠. 당뇨,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이 안 됩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될 가능성이 있고 대기업에는 안 됩니다. 제조기업 쪽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크게 면접은 인성 면접, 직무 역량 면접, 토론 면접, 발표 면접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한 5분 내 또는 10분 내 발표를 하는 거야. 발표 면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고, 토론은 주제를 던져주고 하나의 주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Z세대, 요즘 신세대 Z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와 기성세대와 소통과 협력을 좀 아니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소통의 갈등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토론하는 걸 보고 옆에서 면접관이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주고 토론하는 내용을 보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의견 경청을 하는지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조율을 잘 하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조직에서 제가 한 LG에서 21년 동안 있었는데 토론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도 저는 제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해요. 고객들 앞에서 토론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일을 잘 하겠습니까? 면접은 봐가지고 안 돼. 제가 볼 때는 토론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면 면접 본다 생각하면 앞에 5명이 딱 앉아서 내가 1번 자기소개할 때, 지원 동기할 때, 미래 포부 얘기할 때, 지원 직무 관련 준비된 역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면접관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앞에 저 사람들하고 시선, 아이 컨택, 밝은 표정으로 적당한 크기 목소리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앞에다 딱 저걸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연습하는 거야. 자, 근데 AI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 AI 면접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런 표정들 있지 않습니까? 공포, 기쁨, 경멸, 분노 이런 게 있잖아. 이거가 카메라 화상이 딱 보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무표정한지 기쁨이 행복한 표정인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도 교육받는 게 지금 교육 90%가 다 무표정한 표정이야. 여기 지금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딱 찍으면 이지원 씨가 지금 표정이 여기에서 무표정이 몇 %, 행복 표정이, 기쁨 표정이 몇 %인가 데이터 대본에 나온다고. 김남지 학생이 지금 표정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어. 어? 저 정도 하면 표정 점수가 몇 개 나오는지 대본에 나와. 그 인공지능으로 하면 카메라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이 판단을 다 한다고. 그리고 AI 면접하면 지금 이지훈 씨처럼 마스크 쓰면 안 되겠지. 그죠? 마스크 벗고 해야 돼. 왜냐하면 집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단독적으로 마스크 쓰고 하면 안 돼. AI 면접할 때는. 눈만 보고 하면 안 되니까 입 전체를 다 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요즘 면접 볼 때 요즘에 이제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면접 봐도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처음에 인사하고 나서 자리에 앉으면 얼굴을 저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라고 한다고. 그래요. 뭐 코가 있는지 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겠어. 평생 30년 동안 우리 회사 고용을 해야 될 사람인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 마스크를 벗고 이게 처음에는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하고 이제 면접 진행합니다. 그래서 AI 면접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 22세 여자 여기 보면 무표정이 96.9%, 27세 여자인데 이거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본 거예요. AI가 아니라 제 스마트폰을 딱 찍어서 해보니까 행복하게 100%나 이때 이게 표정을 웃으니까 이거 웃지 않고 했을 때 이런 거고.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사진, 이 여자가 누군지 알죠? 이 여자 누굽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이 여자 누구냐고. 모르겠어요? 이정원 씨, 모르겠습니다. 이정원 씨 이 여자 누군지 몰라요? 요요미야, 요요미. 가수 요요미. 그 유튜브에 나오는 노래 부르는 장면을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본 거야. 자, AI로 인공 면접하면 여러분들 게임을, 거기서 게임을 해요. 그 게임, 여러분들 자동화 게임 하듯이 뭐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듯이 그 의사결정하는 게 있고, 그 빨리빨리 비켜나가는 게 있고, 이게 행동 패턴이 내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게임도 테스트하고, 그럼 성격 유형이 이 사람이 응?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분석형인지 응? 그냥 저 변화 지향형인지 이런 걸 또 이런 걸 측정하기도 하고, 그다음 얼굴 외모 인상 습관적인 행동도 봅니다. 습관적인 단어 어벽이 있는지, 눈을 깜빡깜빡거리는지, 시선을 딴 데다 두는지, 인상이 표정이 어두운지 밝은지, 무표정 표정, 이걸 AI 면접이 다 평가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게 로봇가 이렇게 할 때가 와. 그러면 요게 AI 면접 평가표 요약입니다. AI 면접해서 그 AI 면접하는 기관에다가 맡겨놓으면 여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 기업체에서 AI 면접하는 프로그램을 거기 들어가서 이게 하게끔 해요. 그러면 이게 레포트예요, 레포트.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경영 지원 인사 총무를 지원했어. 지원했는데 이 종합평가가 우수 점수로 나왔어요. 우수 점수. 420명 중에서 33등, 상위 8%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군이 적합한 게 연구 개발이 84%, 경영 지원이 82%가 이 사람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답변하고 그다음 표정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주의력이 좋고 집중도 잘한다. 그러니까 시선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고 얘기한다는 얘기고 말도 설득력이 있고 표정이 밝은 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 예,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면접 점수는 면접은 인성 면접은 한 4명, 5명 들어갔을 때 4명 들어갈 때 2, 30분 안에 끝납니다. 그냥 보통 1인당 5분 안에 끝난다고 보면 돼요. 5분 안에.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 사람을 많이 안 뽑으면 1인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접을 봐요. 근데 여기 1인당 5분이라고 한 데는 5분이나 7, 8분 되는 데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데는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인당 5분에서 한 길면 10분 안에 여러분들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인원을 많이 뽑지 않는 데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1인당 30분부터 1시간도 면접을 보는 데가 있어. 왜냐하면 지원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면접에서 합격을 위한 마음가짐, 면접을 위해서 합격을 하는 마음가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답변한 것이 60점이냐, 70점이냐, 90점이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면접에서는 2등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면접에서는 85점, 90점 이상을 받아서 최고 점수를 받아야만 합격이 된다. 국가 공인 기사 자격증은 60점만 받으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1000명이든 뭐 10,000명이든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이 다 되지만 면접은 3명 중에 1명, 5명 중에서 최종 합격이 되기 때문에 최고 점수를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예. 말을 한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다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면접 보고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봐. 야, 면접 잘 봤냐?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 다 했어. 분위기 좋던데? 그럼 합격하겠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합격이 안 됐어. 뭐냐? 2등이나 3등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90점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코칭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 쓸 수 있고 입사지원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적성 공부 혼자 쓸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합격 점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몰라. 이따가 내가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게 합격 점수인지, 응?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인정하고 당황하지 말고 편안한 표정으로 대처 능력.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질문에 흥분하지 말고 그 약점을 잡아서 얘기하거든요. 그 사기업체 가면 그래요. 공기업체 가면 이렇게 안 하는데 사기업체 가면 컴퓨터 하늘 능력 자격증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 회사 오면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로 다 작성하는데 그 문서 작성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기사 자격증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그런데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 흥분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이유를 변명을 대지 말고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 되면은 가능하다 이거죠. 자, 면접에서 불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여러분들 면접에서 제가 면접관을 많이 다녀봤는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 4가지로 딱 줄이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얼굴이 쪼니까 얼굴 표정이 굳어져 버리고 답변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너무 쪼니까. 그런 사람 회사에서 원하지 않아. 그렇게 쫄고 긴장하는데 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90 준비한 거를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거지. 쫄면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긴장하지 않고 배짱 있게 가면 50점 따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두 번째, 애우면 여기 오늘 여학생들이 많은데 여학생들이 대부분 애워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 자기소개, 지원동기 애워서 말하면 떨어진다. 면접관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애워서 말하는 학생이에요. 왜? 진실성이 없으니까. 많이 외웠구나. 대본에 알아요. 외웠는지 안 했는지 우리 딱 들어보면 알아. 얼굴 표정 보면 안다고. 그리고 추상적이면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소통과 협력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다 추상적인 얘기지. 동문서답하면 A 질문했는데 B 답변을 했다. 그럼 합격이 안 되지. 합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보면 지금 면접 평가표 샘플 보입니까, 여러분? 예,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면접 평가표가 샘플인데 용무 태도 밝은 표정으로 하는지, 용무 복장은 단정한지, 아이 컨택을 하는지, 그다음 우리 회사 기업 인재상에 맞는지, 그다음에 직무 관련 지원 동기가 명확하고 직무에 대한 준비가 명확한지, 차별에 대한 강점이 있는지,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보고 점수를 매기는데 여기 우수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수 점수. 근데 우수 점수만 받으면 합격이 안 돼. 왜? 2등밖에 안 돼. 1등한 사람들은 우수와 탁월과 이렇게 섞어서 받았기 때문에 85점 이상이 돼요. 근데 우수만 쫙 받았다. 그 다음 2등이나 3등밖에 안 된다. 그럼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추상적으로 얘기했으면 보통 점수 이상을 받을 수가 없고 동문서답했다. 그럼 미흡이나 저조가 되고 이 친구가 답변 내용이 자기소개나 얘기 잘했어. 탁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해. 근데 딸딸딸 애워서 얘기해.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으니까 우수 점수밖에 안 준다고. 그리고 표정이 너무 어두워. 다 좋은데 답변 좋은데 자세가 불안하던가 시선을 안 맞춘다든지 표정이 너무 어두워. 그러면 탁월 점수를 줄 거를 우수 점수밖에 안 준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 예. 자, 그래서 그 면접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1분 자기소개. 여러분들 질문이 어디서 나오느냐? 1분 자기소개를 처음부터 들어가면 1분 자기소개를 시켜요. 보통 한 8, 90%는 1분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승부가 여기서 저는 제가 면접관 나가지만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만 딱 들어보면 여기서 7, 80% 결정 나요. 저 친구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럼 얘를 뽑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1분 자기소개가. 1분 자기소개는 자기 지원 직무에 왜 내가 적합한지 여기 이 직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지식과 자격과 경험이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강점 위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TV 광고가 13초, 15초거든요. 13초, 15초야. 그 1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야. 그 시간 안에 나라는 제품, 저 친구를 뽑아야 되겠구나. 뽑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도록 광고를 1분 자기소개 때 하는 거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사 지원서에 보면 대활동 경험이 있고 공백 기간이 있고 자격증이 있고
학점이 있고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공익근무가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질문을 면접관이 찾아서 질문합니다. 이런 경험했어? 이런 수상 실적이 있어? 이런 공모전이 있어? 군대를 왜 안 갔다 왔죠? 학교 다닐 때 학점이 낮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여러분들 자소서 내용을 딱 보고 그걸 또 보고 질문해. 그리고 또 준비된 질문이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준비된 면접 평가표에 관련돼서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 여기에서 질문이 나온다 이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꼬리 질문은 없어. 여러분들 압박 질문, 꼬리 질문 없는데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이 나가는데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이에요. 근데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 방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돌려서 얘기하니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 주형엽 씨? 주형엽 씨? 주형엽 씨. 네. 주형엽 씨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대구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어디? 무슨 동? 동천동 화성 3차에 살고 있습니다. 화성 3차. 그럼 처음에 물었을 때 북구 어디에 화성 3차에 몇 번 무슨 동에 몇 호에 살고 있습니다 하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지. 근데 어디서 왔냐 하니까 대구입니다. 대구 어디? 북구입니다. 북구 어디? 무슨 동입니다. 그럼 동이 다 네 집이야? 군대 같으면 혼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꼬리 질문이 없어져. 그리고 오늘 얘기할게. 오늘 나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게 기억이 날 것이다. 면접관은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을 하지 않는다. 내가 꼬리가 있어야 뭐 꼬리를 잡지. 지금도 질문만 말만 했지 내가 압박은 하지 않았잖아. 근데 본인들이 꼬리 질문, 압박 질문 나오면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야.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다 같이 따라서 해봐.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서 해보라고.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이 아니라 꼬리 질문, 꼬리 압박 질문, 압박 질문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 질문이다. 나에 대한 관심 질문이다. 나의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황하지가 않아. 근데 어디 뭐 이거 면접 컨설팅 하는데 가보면 이거를 꼬리 질문, 압박 질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분 자기소개를 한번 보여드릴까? 1분 자기소개서가 어텐션, 바디, 클로징 이렇게 했는데 ABC 기법으로 해서 어텐션, 난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난 집념이 강한 사람이다. 이 친구가 컴퓨터공학 전공자예요. 금융강독에 지원했는데 난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 오류가 나서 중간에 포기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나는 며칠 밤을 새워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왜? 집념이 강하니까. 그리고 국가 공인 자격증 SCJP하고 CCN을 딴 거예요. SCJP하고 CCN을 땄어. 그럼 이게 SCJP하고 CCN에 따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땄대. 그래서 그 강점을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군 부대 카투사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 스피킹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직무에 관련된 경험과 자격과 이게 뭐가 있느냐 이게 자기 강점이 뭐냐. 금융감독원에 입사해서 이런 전문 자격과 국제감독을 활용해서 최적화된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이 컴퓨터실에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1분 안에 이렇게 끝내는 거지. 지금 여기도 보면 추상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왜 나의 키워드를 딱 얘기해주고 그것이 왜 집념이 강한지를 그 근거를 얘기해주고 여기에 관련된 자격과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역량을 활용해서 내가 여기 입사해서 어떤 시스템을 어떤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했잖아. 이게 1분 자기소개서야. 하나만 더 해줄까요? 농림 어디 저 검역본부에 운전자 지원한 거야. 이 친구가 이 친구의 핵심이 뭐냐? 무사고 운전 경험과 의기 대처 능력이 돼. 그래서 군에서 12년간 근무하면서 수송대에서 이게 저 차량 관리하는 데입니다. 차량 관리. 여기 대형 차량 운전 면허증과 버스 자격증,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 회사에서 우대 조건이 뭐냐? 대형 차량과 자동차 정비 자격증 우대 조건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안에 집어넣었어. 그리고 대민 지원도 뭐 국군이나 뭐 평창 동계올림픽 이런 데 나가서
차량 운전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6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다. 그래서 마지막 클로징, 무사고 운전 경험과 긴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회사 들어와서도 안전하게 수행해서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친구 합격했어요. 이 친구 합격했다고 나한테 연락 온 거야. 그래서 면접은 코칭만 받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달성했는데 취업 동아리에서도 커버할 수 없는 게 면접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조직에서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면접 질문지가 어떤 것들이 질문이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사기업에서 질문이 나와. 1분 자기소개, 회사 지원 동기가 뭐냐, 지원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 뭐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회사 올라가는데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 회사 강력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약점만 얘기하지 않고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 대책까지 얘기하면 합격 점수. 강력점만 얘기하면 70점. 아니 80점. 만약에 약점에 대한 보완 대책까지 얘기하면 90점, 85점 이상 합격 점수입니다. 공백 기간에 뭐 했냐? 나를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점이 뭐고 어떻게 극복했느냐? 상사가 무리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상사가 무리한 지시가 뭐냐면 업무 양이나 납기, 난이도가 높을 때 그런 지시를 했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거지. 이거 누가 답변해 볼 사람 있어요? 내가 피드백 해줄 테니까. 누가 답변해 볼 사람 있어? 없으면 넘어가. 그러니까 상사의 지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 상사의 지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은 자, 요거 사례를 점수할게. 무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기에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합격 점수야 거의 이 사람은. 힘들어도 상사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대신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이상적 답변. 면접이나 자기소개서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이상적인 답변이 있다. 자, 상사가 무리한 일을 지시했다. 그러면 우선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그런 무리한 일을 지시하는 것은 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상사가 지시한 납기, 목표를 준수해서 다시 한번 상사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제가 기회로 저는 만들겠습니다. 이런 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리하다는 것은 제가 무리한 것이지 상사 입장에서 봤을 때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하다가 정말로 이거를 납기를 못 맞추거나 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중간에 상사한테 보고를 드려서 상사한테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상사가 없으면 동료들이나 선배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함께해서 상사가 지시한 납기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합격 점수가 된다고. 높은 점수로 85점 이상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답변이 아에서 다르고 어에서 다른데 여러분들이 면접 코칭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상적인 답변을 조직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는 코칭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근무지 요거 하나만 더 해보고 근무지를 타 지역으로 배치받는다. 구미를 지원했는데 구미가 아니라 저 강원도로 지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회사가 원한다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아. 장남이라서 뭐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럼 불합격이야. 부모님과 떨어져 아쉽지만 개척자 형식으로 새롭게 시작을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수. 기쁘게 가겠습니다. 향후 글로벌 매니저가 될 것이기에 한국에서 지역을 따지는 것은 소극적인 생각이며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없다. 저는 향후에 우리 회사가 글로벌 컴퍼니로 성장이 돼서 중국을 지원하든 동남아를 가든 아니면 뭐 남미를 가든 저는 그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지. 이러면은 가는 거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회사에 합격한 것만 해도 저는 가문의 영광이다. 여기 와서 어떤 지역을 가든 제가 거기에 가서 직무를 잘 수행해서 다른 타 부서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저를 원하는 사람으로 저는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이상적인 답변으로 되는 거지. 회사가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높은 합격 점수가 아니다 이게 떨어진 점수가 아니더라도 중간 점수는. 그래서 면접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아야만이 5명 중에서 1명, 그 다음에 3명 중에 1명이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나중에 면접 받는 요령 같은 거는 취업본부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코칭을 받고 지금부터 해서 입사지원서, 자소서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자격증 따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인적성 준비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예. 예. 제가 금호공대 이제 자주 가니까 취업본부 쪽에서 이 공기청이나 아니면 이태근 선생님을 이용해서 하면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혹시 코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한다면 여러분들 1대1로 코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줌 화상 강의지만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받겠습니다. 예,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출석 체크 채팅란에 다 하셨으니까 이제 다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그 팀장 계속 지켜보셨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방금 들어왔습니다. 예. 아, 예. 이제 다 끝나고 학생들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예, 저도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 나갔어. 지금 박동준 학생, 김소영 학생은 최원석 학생 뭐 일단 나가시면 되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